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이고요. 아내 순옥이하고 둘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살고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지난주에 아파트 매니저가 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렌트비가 다음 달부터 $200 오른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한 달에 $1,800 내는데 $2,000가 되는 거죠. 아내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에 만났던 김 사장 부부 말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와서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집을 3채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살고 2개는 렌트를 줘서 월세를 받고요. 김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재철이 형, 한국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렌트냐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자기 집 있잖아요. 비록 작아도 내 집이 있고 월세 걱정 없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아직도 월세를 내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집주인 눈치를 보며 살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렌트가 편하잖아요. 뭐 고장나면 매니저한테 연락하면 되고 이사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고요. 집 사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모기지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뭐 고장나면 내가 다 수리해야 하고. 그래서 렌트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렌트비가 오르면서 계산해 봤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낸 렌트비가 얼마나 되는지. 깜짝 놀랐어요. $400,000가 넘더라고요. $400,000면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것도 좋은 집으로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순호가, 우리도 이제 집 좀 알아보자. 이 나이에 언제까지 렌트비 낼 수는 없잖아.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매달 $2,000씩 내기도 빠듯하고 저축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내도 그러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김씨 리얼터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자예요. 김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지금 라스베이거스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캘리포니아보다는 싸다고. 한 $400,000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400,000. 우리 저축이 $100,000 정도 되니까 다운페이먼트로 $100,000 내고 $300,000 모기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모기지 페이먼트가 월 $2,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렌트비하고 비슷하네. 그럼 할만하겠다 싶었어요. 김씨가 몇 군데 집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는구나.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집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350,000짜리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작은 마당도 있고.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살만해 보였어요. 아내도 마음에 들어 했고요. 부엌이 좀 낡긴 했지만 천천히 고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김씨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기지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했고 소득이 소셜 시큐리티밖에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 승인해 주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때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다운페이먼트도 충분히 있고 지금까지 렌트비도 꼬박꼬박 냈고 크레딧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대출 안 나오겠어 했어요. 김씨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넣어줬어요. 서류를 한 무더기 작성했어요. 소득증명서, 은행 스테이트먼트, 텍스 리턴 뭐 이런저런 것들.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들이라 김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일주일 정도 기다렸을까요? 김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다고.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300,000 모기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렌트비 $2,000씩 꼬박꼬박 냈는데 모기지 $2,000는 왜 안 된다는 거야? 김씨한테 따졌더니 은행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득의 몇 % 이상은 하우징 페이먼트로 나갈 수 없다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더 싼 집을 보자고 했어요. $200,000짜리, $300,000짜리. 그런데 그런 동네는 좀 위험하더라고요. 밤에 나다니기 무섭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아내가 무서워해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타운홈을 봤어요.
조금 더 싸니까 모기지가 적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HOAP가 따로 있더라고요. 매달 $200씩. 그럼 결국 모기지하고 HOA 합쳐서 지금 렌트비보다 더 비싸져요. 한 달 정도 여러 집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갈수록 현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집은 정말 별로라는 걸. 좋은 집은 다 비싸고 싼 집은 다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크레딧이었어요. 김 씨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우리 크레딧 스코어가 생각만큼 좋지 않더라고요. 700점대 초반. 나쁘지는 않지만 최고 금리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거의 안 썼거든요. 현금으로만 살아왔어요. 한국 사람 습관이죠. 빚내서 사는 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으면 오히려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도 이런 걸 몰랐다는 게 창피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걸 우리만 몰랐던 거죠. 크레딧 카드 많이 쓰고 꼬박꼬박 갚고 그래야 점수가 올라간다는 걸. 결국 한 달 반 정도 알아본 끝에 포기했어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만한 집이 없더라고요. 좋은 집은 너무 비싸고 싼 집은 살기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문제였어요. 이 나이에 30년 모기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어요. 김 씨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다고. 사실 김 씨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였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순호가 우리는 집 사는 게 아니라 렌트로 계속 살자. 아내도 아쉬워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래도 마음은 좀 씁쓸했어요. 젊을 때 미리 준비했으면 됐을 텐데. 이민 오자마자 집부터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집값도 지금보다 훨씬 쌌거든요. 김 사장 부부 같은 경우는 이민 온 지 5년 만에 첫 집을 샀대요.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그 집값이 3배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뭐 했나 싶어요. 그냥 편하게 렌트만 하고 살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정보도 없었고 영어도 지금보다 훨씬 안 됐고요. 무엇보다 돈도 없었어요. 이민 와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빴거든요. 집 살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니까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고. 요즘은 렌트비 $2000 내면서 살고 있어요.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해요. 소셜 시큐리티하고 저축 조금씩 빼서 쓰고 있고요. 아들이 가끔 도움도 주고요. 이웃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집 못 산 사람들.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렌트비 오르면 어쩌나 이 나이에 또 이사 가야 하나. 그런 걱정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계속 매물들을 보고 있어요. 좋은 집이 싸게 나오면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면 크레딧 점수를 더 올려서 나중에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내는 이제 체념한 것 같아요. 집 얘기만 나오면 한숨 쉬고요. 이 나이에 무슨 집이냐 건강하게만 살자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가끔 친구들 만나면 부럽긴 해요. 자기 집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마당에서 바비큐도 하고 손자들 와서 놀게 하고. 우리는 아파트라 그런 게 어렵거든요. 특히 김 사장 부부 만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집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느 집 렌트 줬는데 월세가 얼마고 집값이 또 올랐고. 그런 얘기들.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고요. 부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질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가 준비를 못한 거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평생 렌트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지금 사는 아파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한국 마트나 병원도 가까이 있고요. 가끔 아들한테 말해요. 너는 우리같이 살지 마라. 젊을 때 집부터 사라. 아들도 알고 있어요. 시애틀에서 이미 집을 샀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현명하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말 안 해요. 미국 와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월세 산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괜히 창피해서요. 그냥 잘 살고 있다고만 해요. 사실 잘 살고 있기는 해요. 건강하고 큰 걱정 없이 살고 있고요. 집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쉬울 뿐이죠. 요즘은 다른 걸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아들한테 뭘 남겨줄까? 집이 있으면 그거라도 물려줄 텐데. 지금은 저축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살다가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내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들은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들한테는 더 좋은 선물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민 와서 바로 집부터 샀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집이 투자라는 걸. 한국에서는 집이 그냥 사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돈 버는 수단이기도 하더라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아들한테도 조언해 줄 수 있고요. 손자가 크면 그 아이한테도 말해 줄 거예요. 미국에서는 집부터 사라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매니저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렌트비는 올렸지만 그래도 관리는 잘 해줘요. 뭐 고장 나면 바로 와서 고쳐주고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이웃들도 좋아요.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누가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마트 가면 필요한 거 사다 주고. 그런 정도는 집 있는 사람들보다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집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아들도 잘 키웠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 다시 시도해 볼 거예요. 혹시 알아요? 복권이라도 당첨되면 집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을지도요. 아내는 그런 얘기하면 웃어요. 복권은 당첨 안 된다고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 꿈이라도 꾸면서 살아야죠. 희망이 있어야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요즘은 집 대신 다른 걸 생각해요.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들 손잡으러도 자주 가고. 집 사는데 쓸 돈으로 그런 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난달에 아들이 손자 데리고 놀러 왔어요. 6살 된 귀여운 놈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은 왜 이렇게 작아?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 눈에도 우리 집이 작게 보이나 보다 싶어서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서 집이 깔끔하다고. 자기 집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다고. 그 말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집은 작지만 깔끔해요. 필요 없는 물건들 없고 청소하기도 쉽고. 큰 집에 살면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이 정도가 적당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마당은 아쉬워요. 꽃이라도 키우고 싶은데 아파트라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는 게 전부예요. 아내가 화초 기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작은 마당이 있어서 고추도 키우고 상추도 키웠는데요. 가끔 동네 공원에 산책 가면 부러워요. 집 앞에 마당 있는 사람들 보면요. 장미꽃도 피우고 잔디도 깔끔하게 깎아놓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김씨 리얼터가 가끔 연락해요. 좋은 매물 나오면 알려준다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집 못 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경 써주니까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해요. 실제로 가끔 좋은 집이 싸게 나와요. 급하게 팔아야 하는 집들. 그런데 대부분 현금으로 사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죠. 10만 달러 가지고 40만 달러짜리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걸. 대출 받아서 사려고 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현금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었죠. 한국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거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전세라는 게 있어서 목돈만 있으면 월세 없이 살 수 있다고. 미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무조건 월세 내거나 집을 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가끔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요. 거기서는 우리 돈으로도 작은 집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여기 있고 이미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고 의료보험도 여기 있고. 지금 와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떠날 때보다 훨씬 비싸졌을 거예요. 거기 가서도 집 사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결국 어디서 살든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돈만 충분하면 어디서든 집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요즘은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요.
집이 없어도 건강하면 살 수 있잖아요. 매일 산책하고 병원 정기검진도 받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아프면 모든 게 무의미해져요. 아내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어해요. 집이 있으면 1층으로 구하면 되는데 렌트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는 곳이 2층이라 아내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1층으로 이사를 생각해봤는데 1층은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안이 안 좋고 습하고 소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참고 살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내 집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하고 경사로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렌트는 그런 게 안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불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사는 곳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마트나 병원도 가깝고 치안도 괜찮고요. 가끔 복권 사려고 생각해요. 몇 달러짜리 복권이라도 사서 꿈이라도 꿔보자고. 아내는 돈 아깝다고 하지만 꿈값이라고 생각하면 몇 달러 정도는 괜찮잖아요.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집을 살 거예요. 크지 않아도 되고 마당 작은 거라도 있는 집으로. 그래서 아내가 꽃도 키우고 손자 와서 뛰어놀게 하고. 그런 상상을 가끔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권 당첨보다는 아들이 도와주는 게 더 가능성 있는 얘기겠죠. 아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 생활도 바쁜데요. 최근에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우리도 같이 살자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며느리 있는데 시부모가 같이 살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끼리 살고 싶어요. 건강할 때까지는 독립적으로 살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집은 못 샀지만 아들은 잘 키웠고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요. 집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다만 아쉬운 건 정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민 와서 집 사는 법을 제대로 몰랐어요. 크레딧 쌓는 법도 몰랐고 모기지 받는 법도 몰랐고.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정보를 구할 곳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이민 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정보도 많고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우리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어도 안 되고.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 교육비도 되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좀 하고. 집까지 사기에는 여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집 걱정하느라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려고요. 건강하고 아들도 잘 되고 손자도 건강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복받은 거 아닌가요? 렌트비 2,000달러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못 낼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절약하면서 살면 되죠. 외식 줄이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게 하면 감당할 만해요. 무엇보다 아내가 건강한 게 다행이에요. 무릎만 조금 아플 뿐이지 다른 데는 괜찮거든요. 둘 다 건강해야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라도 아프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죠.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해요. 다들 자기 집에서 통화하는 걸 보면 부럽긴 해요. 배경도 넓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우리는 좁은 아파트에서 하니까 좀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그런 건 겉모습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집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우리는 집을 못 샀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물론 아쉽긴 하지만 이게 우리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 못 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우리같이 나이 든 이민자들은 더 그래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계속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집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젊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민 오자마자 집부터 사세요. 크레딧도 일찍부터 쌓고 정보도 많이 알아보고.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렌트로 살면서 건강 잘 챙기고 아들 손자 자주 보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집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